진짜 의외인 한국 좋아한다는 국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국가별 한국 호감도 조사라는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최신 조사 결과가 공개됨. 지금 이 순위 보고 대부분이 한번 멈칫했을 겁니다.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 1위가 아랍에미리트예요. 2위 이집트, 3위 필리핀, 4위 튀르키예, 5위 인도.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유럽이 한 테이블에 올라와 있고 특히 중동 국가들이 최상위권을 싹쓸이해 버렸거든요. 이거 단순한 한류 이야기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순위가 공개되자마자 일본 최대 포털 야후 재팬이 폭발했습니다. 댓글이 3만 개 넘게 달렸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이 뭔지 아세요? 한국은 서구를 무작정 따라간 나라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동시에 유지한 희귀한 모델이다. 좋아요 2만 3천 개 넘은 댓글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순위를 보고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가 왜 이렇게 높냐? 특히 중동 지역에서 한국 호감도가 90%를 넘어간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대표 경제 매체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긴급 분석 기사를 냈어요. 제목이 한국의 중동 전략, 일본이 놓친 것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 입장에서 한국은 식민지 경험이 있으면서도 종교를 강요하지 않고 정치적 간섭 없이 경제 협력을 해준 국가로 인식된다는 겁니다. 드라마나 아이돌 이전에 국가 이미지가 먼저 먹혔다는 거죠. 야후 재팬 댓글 반응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일본은 미국 눈치만 보다가 중동 시장을 한국한테 다 빼앗겼다. 좋아요 1만 8천 개. 한국 기업들은 현지인을 파트너로 대하는데 일본 기업은 아직도 갑질한다. 좋아요 1만 5천 개. 이런 댓글들이 상위권을 다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반전이 나옵니다. 필리핀, 튀르키예, 인도에서 한국 호감도가 높은 이유가 감성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 최대 익명 게시판 5채널에 올라온 현지 교민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필리핀에서 5년 살았는데 현지인들이 한국 좋아하는 이유는 드라마가 아니라 취업 기회 때문이다. 이 글 밑에 달린 댓글들 보면 더 구체적입니다. 한국 기업은 현지인을 관리자까지 키워준다. 좋아요 1만 2천 개. 한국은 기술을 숨기지 않는다. 좋아요 9,800개. 일본 회사는 20년 일해도 과장 못 따는데 삼성은 5년 만에 부장 달아준다. 좋아요 1만 4천 개. 이건 문화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분석이 일본 내부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일본 경제지 도요케이자이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기업의 현지화 전략, 일본이 배워야 할 점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기사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에서 현지인 임원 비율이 평균 40%인데 일본 기업은 1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사가 야후 재팬 메인에 떴을 때 댓글이 폭발했어요. 이러니까 젊은 애들이 일본 회사 안 가려고 하지. 좋아요 2만 1천 개. 한국은 능력주의고 일본은 연공서열이라 당연한 결과다. 좋아요 1만 7천 개. 우리 회사도 동남아 법인장이 60대 일본인인데 현지 직원들 다 그만두고 한국 회사로 간다. 좋아요 1만 3천 개.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나옵니다. 남아공, 브라질, 멕시코 같은 나라들이 왜 상위권이냐는 질문이었어요. 이건 일본인들도 잘 모르는 지점인데 일본 국제정치 전문가가 NHK 뉴스에 나와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한국은 미국, 중국, 유럽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은 중간자 포지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야후 재팬에서 좋아요 1만 6천 개 받은 댓글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은 강대국 편에 서지 않고 필요하면 맞서기도 하는 나라라서 신뢰가 간다. 이 시선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일본 외교 전문지 가이코가 긴급 좌담회를 열었어요. 주제가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일본은 왜 실패했나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일본은 지칠국가라는 정체성 때문에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한테 위에서 내려다보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반면에 한국은 스스로도 개발도상국 경험이 있어서 눈높이가 맞는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한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바로 일본입니다. 호감도 42%. 바로 위에 있는 중국이 62%인데 일본은 절반도 안 돼요. 이 수치가 공개되자 일본 트위터가 난리 났습니다. 일본 최대 뉴스 커뮤니티 하테나 북마크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이 뭔지 아세요?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은 대부분 60대 이상이다. 좋아요 2만 4천 개 받은 댓글입니다. 이 댓글 밑에 달린 반응들도 비슷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한국 욕하고 젊은 애들은 다 한국 좋아한다. 좋아요 1만 9천 개. 회사에서 한국 이야기 나오면 꼰대들만 발작한다. 좋아요 1만 6천 개. 내 주변 20대 30대 중에 한국 싫어하는 애 한 명도 못 봤다. 좋아요 1만 4천 개. 실제로 일본 젊은 층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 최대 여행 커뮤니티 타비노토모에 올라온 글 하나가 화제가 됐어요. 한국 여행 다녀왔는데 일본인이라고 차별받은 적 없다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댓글이 5천 개 넘게 달렸습니다. 나도 3번 갔는데 오히려 친절하게 대해줬다. 좋아요 8,700개. 명동에서 일본어로 물어봤는데 다들 친절하게 알려줬다. 좋아요 7,500개.
혐한 선동하는 미디어들이 문제지 실제로는 아무 문제 없다. 좋아요 9,200개.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라는 점을 생각하면 전체 호감도가 낮게 나오는 구조 자체는 설명이 됩니다. 일본 총무성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9%예요. 거의 3분의 1이 노인입니다. 이 세대가 여론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전체 수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야후 재팬에 올라온 분석 기사 하나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국 호감도 4년 사이 35%에서 42%로 7% 상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노인 세대 비율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호감도가 올라갔다는 건 젊은 층의 호감도 상승폭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기사 밑에 달린 댓글들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완전히 뒤집힌다. 좋아요 18,000개. 우리 세대가 주류가 되면 한일 관계 완전히 달라질 것. 좋아요 15,000개. 정치인들만 싸우고 국민들은 이미 친하다. 좋아요 17,000개. 여기서 많은 한국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피해자인데 왜 일본이 한국을 싫어하냐고요. 그런데 일본 내부에서 가장 많이 공감받은 분석 댓글이 정말 솔직했습니다. 일본 최대 정치 커뮤니티 폴리티컬 재팬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한때 아래라고 믿었던 나라가 위에 올라갔을 때 인간은 가장 불편해진다. 좋아요 21,000개 받은 댓글입니다. 이 댓글 밑에 달린 반응들도 비슷했어요. 맞다. 이건 역사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문제다. 좋아요 16,000개. 한국이 가난했을 때는 동정했는데 잘 살게 되니까 시기한다. 좋아요 14,000개. 일본 경제평론가 모리나가 다쿠로가 TV 도쿄 경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건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에서 완전히 역전당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한다. 이 발언이 야후 재팬 메인에 떴을 때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인정한다. 나도 한국 이야기 나오면 기분 나쁘다. 좋아요 9,800개. 근데 이게 현실이잖아. 삼성 SK가 소니 파나소닉보다 크다. 좋아요 12,000개. 자존심 상하지만 배워야 한다. 좋아요 15,000개. 그리고 오늘 가장 충격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 정상 1위가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라는 조사 결과예요. 이 부분에서 일본 네티즌들 반응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야후 재팬에 올라온 관련 기사의 댓글이 2만 개 넘게 달렸어요. 한국인들이 다카이치를 좋아한다고? 이거 무슨 의미지? 좋아요 19,000개. 선택지가 이 정도면 그나마 정상처럼 보이는 사람을 고를 수밖에 없다는 뜻 아닐까? 좋아요 23,000개. 일본 정치 전문 커뮤니티 세이지 채널에서는 더 구체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카이치가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이유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나 다른 정치인들처럼 갑자기 태도 바꾸지 않는다. 좋아요 17,000개. 호감이라기보다 비교의 결과다. 좋아요 21,000개.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일본 보수 성향 커뮤니티 반응이었어요. 한국인들이 다카이치 좋아한다는 게 자랑스럽다. 좋아요 12,000개.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반대로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인들도 속았구나. 다카이치는 극우다. 좋아요 15,000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본 국제정치학자 히로세준이 아사히신문 칼럼에 쓴 글이 화제가 됐어요. 한국의 다카이치 호감도는 한국 내 정치 상황을 반영한다. 다른 선택지들이 워낙 불안정해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미지의 다카이치를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칼럼이 야후 재팬에 소개됐을 때 댓글 반응이 폭발했어요. 맞는 말이다. 우리도 한국 대통령 중에 누가 좋냐고 물으면 비슷하게 대답할 것. 좋아요 18,000개. 정치인 인기는 절대적 평가가 아니라 상대적 비교다. 좋아요 16,000개. 이 장면에서 일본 젊은 층의 시각이 중요합니다. 일본 최대 젊은 층 커뮤니티 두 채널에 올라온 글 하나가 화제가 됐어요. 정치만 아니면 이미 한국은 이웃 국가다. 좋아요 18,000개 받은 댓글입니다. 이 댓글 밑에 달린 반응들 보면 일본 젊은 세대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내 주변에 한국 드라마 안 보는 애가 없다. 좋아요 14,000개. 편의점 가면 한국 과자 음료 넘쳐난다. 좋아요 12,000개. 한국은 이미 일상이다. 좋아요 16,000개. 일본 소비 트렌드 분석 전문가 미우라 아스시가 니케이 신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 10대 20대한테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값이다. 음악 듣고 드라마 보고 옷 입고 화장하는 모든 게 한국 스타일 기반이다. 이 인터뷰가 야후 재팬에 올라왔을 때 중장년층 댓글과 젊은층 댓글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60대로 추정되는 댓글들이 이랬어요. 이러니까 일본이 망한다. 좋아요 5,400개. 젊은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 좋아요 4,800개. 반면 20대 30대로 보이는 댓글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좋아요 19,000개. 좋은 건 좋은 거다. 좋아요 21,000개. 일본 광고 대행사 댄스가 발표한 10대 20대 소비 트렌드 리포트가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10대 여성의 78%가 한국 화장품을 쓰고 있고 20대 여성의 65%가
한국 패션 브랜드를 입어봤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리포트가 야후 재팬 경제면에 실렸을 때 댓글이 3,000개 넘게 달렸어요. 일본 화장품 회사들이 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좋아요 17,000개. 우리 딸도 한국 화장품만 쓴다. 좋아요 13,000개. 일본 기업들이 변하지 않으면 계속 밀린다. 좋아요 15,000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나옵니다. 일본 남성들의 한국 인식도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최대 남성 커뮤니티 오타쿠 채널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 여행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훨씬 좋았다라는 제목이었는데 댓글이 2,000개 넘게 달렸어요. 나도 편견 있었는데 직접 가보니 완전히 달랐다. 좋아요 6,700개. 서울 ITX 강남 코엑스 가봤는데 도쿄보다 깨끗하고 편하다. 좋아요 5,900개. 한국 사람들 친절하고 영어도 잘해서 편했다. 좋아요 7,200개. 일본 관광청 통계를 보면 2025년 한국 방문 일본인 수가 45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19년 코로나 이전보다 많은 숫자예요. 야후 재팬에 올라온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 세대 차이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450만 명이나 간다고? 미쳤다. 좋아요 4,200개. 이건 중장년층으로 보이는 댓글이었고요. 나도 올해만 3번 갔다. 가깝고 싸고 재미있다. 좋아요 16,000개. 이건 젊은층 댓글이었습니다. 일본 여행사 JTB가 발표한 해외여행 선호도 조사에서 한국이 하와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하와이는 일본인들이 신혼여행 가는 1순위 장소거든요. 이 결과가 나오자 일본 여행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니케이 신문이 긴급 기획 기사를 냈어요. 한국이 하와이를 이긴 이유라는 제목이었는데 3가지 분석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가격, 두 번째 거리, 세 번째 콘텐츠. 야후 재팬에 이 기사가 올라갔을 때 댓글들이 완전히 공감했어요. 하와이는 너무 비싸다. 한국은 반값이다. 좋아요 22,000개. 비행기 타면 2시간이면 도착한다. 좋아요 19,000개. 한국 가면 할 게 너무 많다. 하와이는 그냥 바다밖에 없다. 좋아요 25,000개. 중동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서 한국 이미지가 이렇게 높은 지금 일본 내부 세대 교체까지 겹치면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일본 미래학자 오치아 요이치가 NHK 특집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말이 핵심을 찔렀어요. 지금 일본은 한국을 과거의 프레임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한국을 미래의 파트너로 본다. 이 간극이 앞으로 10년 내에 완전히 뒤집힐 것. 이 발언이 야후 재팬 메인에 떴을 때 댓글이 5,000개 넘게 달렸습니다. 완전히 동의한다. 우리 세대가 주류되면 한일 관계 달라진다. 좋아요 18,000개. 이미 바뀌고 있다. 정치만 따라오면 된다. 좋아요 21,000개. 10년 안 걸린다. 5년이면 된다. 좋아요 16,000개. 이건 단순한 문화 자랑이 아니라 외교, 경제, 취업, 비즈니스 전부 연결되는 흐름이에요. 일본 경제연구센터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한일 경제 협력이 강화되면 양국 GDP가 각각 2%씩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가 니케이 신문에 실렸을 때 일본 재계 반응이 폭발했어요.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한일 경제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야후 재팬에 이 발언이 올라갔을 때 댓글들이 갈렸어요. 맞다. 감정 가지고 경제하면 망한다. 좋아요 19,000개. 한국이랑 협력 안 하면 중국한테 다 빼앗긴다. 좋아요 17,000개. 반면 배신자다. 일본 기업이 한국 도와줘야 하나. 좋아요 4,800개. 이런 반대 댓글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중동에서 신뢰받고 글로벌 사우스에서 파트너로 인정받고 일본 젊은 층한테는 일상이 됐어요.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일본 국제정치학자 후나바시 요이치가 요미우리 신문 칼럼에서 이런 분석을 했어요. 한국은 지금 역사상 가장 유리한 국제적 위치에 있다. 강대국도 아니고 약소국도 아닌 중간 국가로서 모든 진영과 대화할 수 있는 위치다. 이 칼럼이 야후 재팬에 올라갔을 때 댓글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일본이 놓친 자리를 한국이 차지했다. 좋아요 15,000개. 우리도 배워야 한다. 좋아요 13,000개. 한국의 전략이 똑똑하다. 좋아요 17,000개. 솔직히 이 조사 결과 예상하셨나요? 아랍에미리트가 1위일 거라고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일본이 최하위권일 거라고 보셨나요? 댓글로 각자 가장 의외였던 나라 하나만 적어주세요. 그리고 일본 젊은 층과의 이온도 차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도 궁금합니다. 자연스럽게 뒤집힐까요? 아니면 갈등으로 갈까요? 이런 글로벌 흐름을 계속 깊게 파고들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는 게 제일 편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호감도가 실제 돈과 기회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국인에게 지금 열려있는 현실적인 기회만 골라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